자유한국당이 이런 논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들었던 사람들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홍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홍지만 대변인이 예. 어제 그 논평을 낸 건데요. 예.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예. 니네들이 지금까지 7시간에 대한 의혹 뭐 구술했네. 누구랑 같이 있었네. 뭐 수술을 했네. 약을 먹었네. 뭐 주사를 맞았네. 이런 것들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냐. 그동안 니들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없다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7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석고대죄해라.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예. 그래요. 그 하여튼 그 전후로 그러니까 중대본 단위원 이후에도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죠. 그 이전은 뭐 주무시기만 했다. 이전 이후의 일들까지 명백하게 다 규명이 된 다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논평을 수정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빼고 다시 논평을 내놨는데 원래 있던 논평 중에서 이런 부분도 참 이게 좀 검토할 부분 살펴보고 싶은데요.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제목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정말 당의 그 해당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앞으로 선거 국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결정과 행보를 펴야 되는 해당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변인의 입장이 어젯밤 나간 이후로 우리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간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수정해서 사실상 다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누가 진행을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하네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우리 김용민 씨는 이 성대모사를 잘 하시는 걸로. 네. 진행은 잘 못하고. 진행 잘하시죠. 너보다. 예. 알겠습니다. 자, 3568번님. 최순실 씨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그네의 침실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글을 보내셨고. 저는 꼭 사볼 겁니다. 책. 그래요. 저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고록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출판사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출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쓸 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요. 대명사가 막 남발되고. 6113번님,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당시 대통령이 한 행동,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서가 될까요? 라고 하셨고, 강수산나님, 절대 잊지 말아요. 세월호라고 하셨고, 유상임 님도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요. 잊혀지지 않아요. 분노가 치솟고 슬퍼서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제가 그 사고 발생 당일날 현장에서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셨어요? 아침에 속보가 터지자마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조금 가다가 전원 구조 오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큰 배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구조가 다 되겠구나.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진도에 도착을 했는데 팽목항 현장에서는 그 사고 현장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고에서 학부모들께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 체육관에 다 모이셨는데 그때 뭐 물에 젖었을 테니 담요라든지 이런 담요라든지 뭐 갈아입을 옷 이런 것도 챙겨가지고 가족분들도 거기서 현장에서도 곧 구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1차로 구조돼서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또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땠니? 상황을 좀 얘기해 주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내방송 못 들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안내방송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밝혀지는데 계속 배는 뒤집어지고 나중에 우리 흔히 계속 많이 봤던 거 있죠. 배꼬리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그 모습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골든타임 놓쳤고 그게 이미 저녁시간 다 됐을 때거든요. 저녁시간 다 됐을 때는 뭐 거기 와 있던 그 가족분들의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그날 밤 상황을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구조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없었어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그 이제 예. 침몰한 그 해역으로 네.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접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맹골 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를 못 가게 한 것도 뭐 그 이게 가족이든 뭐든 다 막았어요. 미디어도 막고 다 막았었고 예. 뭐 잠수사가 뭐 들어갔네, 뭘 띄웠네 이랬는데 나중에 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뭐 그래서 보도는 뭐 무슨 사상 최대의 뭐 구조작전이다, 뭐 관 활동 뭐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보도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기레기가. 예. 예. 그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정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뭐 구조작전 뭐 운운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그 마이크에 접근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죠. 막 분노하던 그런 모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이럴수록 정말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했다는 걸까요? 그 시간 동안. 지금 검찰 발표로 나온 그 객관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보면 박근혜는 10시 22분까지 쳐잤습니다. 잤는데. 쳐잔 게 맞아요. 예.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하니 안 받으셨다. 씹었다. 자느라 못 받았죠. 그래서 김장수가 급한 마음에 그것도 10시 22분입니다. 김장수가 전화한 시간이. 급한 마음에 박근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안봉근이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안봉근이가 차를 타고 관저로 올라가요. 그래서 박근혜를 깨웁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김장수한테 전화를 거꾸로 한 거고요. 그리고 더 경악할 만한 사항은 최순실이 그날 당일날 청와대 A급 보안 손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와 문고리 3인방이 협의를 해서 중대보원에 박근혜가 가는 것을 자기들끼리 협의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뭐 할 말이 없어 진짜. 그동안 우리가 수도 없이 떠들어댔던 음모론이 음모가 아니라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중대한 큰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최순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최순실이 뭐라고? 지금은 이제 이명박 이슈네 뭐네 해가지고 예. 박근혜 관련된 이런 식의 이슈가 상당히 잠잠해졌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요 거의 뭐 한 7시, 8시면 대부분 다 청와대에 도착해서 일할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박근혜 씨는 그 시간까지 자고 있어? 도대체 뭐 했을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박근혜가 사실 청와대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김장수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그래서 안봉근을 이용해서 직접 가보게 만드는 상황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세월호 관련한 첫 보고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들에 대부분 나오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데 최순실이 나중에 들어갔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박근혜와 같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음모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려요. 예.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지금 열어놔야지. 우리가 그냥 던졌던 말들이 지금 막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사실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다 조작됐다고 하는 그러면 건데.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밖에 있다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누가 탔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의 발표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만약에 이제 이런 음모론을 지우고 박근혜가 자고 있었다. 근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되니까 우리 최순실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로 납치였다. 그래서 최순실이 그 문고리하고 박근혜를 모아놓고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지시하시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사실은 팩트로 나온 거잖아요. NSC도 아니고. 참 미치겠다. 이 상황을 검찰이 조사한 과정을 보면 이영선이 있죠. 그 네모 아저씨. 턱돌이. 예. 이영선 비서관이 운전했던 승합차. 이 승합차가 남산이로 터널을 통과한 내역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영선 비서관의 신용카드 내역 등을 조사하고 문고리 3인방 3명 그리고 관저 근무 경호관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서 이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밝혀진 팩트만 보면 분명히 박근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최순실이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최순실이 들어온 시간이 거의 2시 15분 쯤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까지 박근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심스러운 거는 그때 같이 박근혜도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그럴 말씀이신 수도 거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뭐 이슈가 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찌됐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가볍게 정리하면 청와대에서 최초로 인지한 시각이 10시가 아니라 9시 반이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박근혜와 통화가 안 되는 상황에 시간을 질질 끌다가
사실상 세월호가 완전히 거의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박근혜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지시했다는 이게 좀 무서운 거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뭐 했느냐라고 계속 국민들의 어떤 의문점이 쏟아지니까 그해 국회에서 자료라고 제출하는 거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서면 보고에 했다고 해서 서면 보고 뭐 구두 보고 이렇게 다 그걸 조작해서 국회에 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고 이게 올려놨던 정리한 거 있죠. 9시 24분에 상황 전파 받고 9시 53분에 서면 보고 받고 10시에 또 서면 보고 받고 10시 15분에 전화로 지시하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마인이 어처구니가 없고요. 이게 이제 기폭제가 될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과 이명박의 범죄 행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물론 이명박에 관계된 범죄 행위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이 세월호도 무시 못할 만큼 진상을 파악해야 될 만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 박근혜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인 이 부분을 수사력을 발휘해서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찬사할 만한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기폭제가 돼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뤄졌던 모든 일들의 어떤 얼개가 짜맞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팩트는 그 7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특조인의 국회 내 어디에서 박근혜 7시간 이야기만 나오면 방방 뛰었던 거예요. 이런 진실이 드러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건 관련해가지고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돼서 감옥에 가 있긴 하지만 탄핵의 주요 요건들 중에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처음 들어본 용어였던 행상책임. 그러니까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개판이고 거짓말이냐고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뻔뻔하게 국민들 대놓고 거짓말하잖아요. 소문으로 떠돌았던 거 뭐 구술했다느니 뭐 그게 예전에 정규제 TV인가에서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청와대 기자들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게 했던 그 모임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지금 검찰이 발표로 미뤄보면 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나 국가의 수반으로서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중대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최순실 씨와 상의한 건지 조언을 들은 건지 지시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 모양 이꼴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박근혜와 최순실은 거짓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전추 행정관 그리고 군인 신분으로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위증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 진술을 했던 여군 장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실 안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어떤 큰 그림을 다 밝히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각에서 봤던 그 정확한 사실만이라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 진짜. 어떻게 이거를. 지금 검찰이 조사한 인원만 63명이라고 합니다. 참고인으로. 근데 세월호에서 마지막 문자가 온 게 10시 17분이에요. 마지막 문자라는 의미는 이미 그 안에 들어있던 승객들이 문자를 보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첫 전화 지시한 것도 10시 22분. 이게 교묘하게 느껴지는 게 마지막 문자 보낸 시간이 10시 17분인데 조작해서 첫 지시했다라고 하는 시간이 10시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10시 17분을 의식해서 2분 더 먼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첫 전화 지시가 10시 22분이니까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가 여기서 그냥 드러나는 거죠.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들의 첫 전화 지시나 이런 것들이 너무 대응이 늦었다는 거를 알았다는 뜻이죠. 야, 이 조작 정말 저는 꼭 사볼 겁니다. 책. 그래요. 저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회고록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출판사에서 일단 한번 써보고 우리가 보고 난 다음에 출판 여부를 결정하겠다. 근데 쓸 때도 저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그래요. 대명사가 막 반발되고. 예. 6113번님, 세월호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도 눈물이 나고 심장이 떨려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당시 대통령이 한 행동,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서가 될까요? 라고 하셨고, 강수산나님, 절대 잊지 말아요. 세월호라고 하셨고, 유상임 님도 그때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요. 잊혀지지 않아요. 분노가 치솟고 슬퍼서 눈물이 핑 돌아요. 이게 제가 그 사고 발생 당일날 현장에서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 가셨어요? 아침에 속보가 터지자마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조금 가다가 전원 구조 오보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걸 내려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 큰 배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조짐이 있으니까 구조가 다 되겠구나. 예.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또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진도에 도착. 자유한국당이 이런 논평을 내놨다고 합니다.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들었던 사람들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 홍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홍지만 대변인이 어제 그 논평을 낸 건데요. 예.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7시간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느냐. 예. 니네들이 지금까지 7시간에 대한 의혹 뭐 구슬했네. 누구랑 같이 있었네. 했네. 뭐 수술을 했네. 약을 먹었네. 뭐 주사를 맞았네. 이런 것들 아닌 걸로 밝혀지지 않았냐. 그동안 니들 아닌 걸로 밝혀졌나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없다를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7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 석고대죄해라.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네. 예. 그래요. 그 같은 그 전후로 그러니까 중대본 단위원 이후에도 아무 일도 안 했다. 그렇죠. 그 이전은 뭐 주무시기만 했다. 이전 이후의 일들까지 명백하게 다 규명이 된 다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게 논평을 수정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정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되는 부분들을 다 빼고 다시 논평을 내놨는데 원래 있던 논평 중에서 이런 부분도 참 이게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했는데 팽목항 현장에서는 그 사고 현장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원고에서 학부모들께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도 체육관에 다 모이셨는데 그때 뭐 이 물에 젖었을 테니 담요라든지 이런 뭐 갈아입을 옷 이런 것도 준비해 챙겨가지고 갔는데 가족분들도 거기서 현장에서도 곧 구조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1차로 구조돼서 나왔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또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땠니? 상황을 좀 얘기해 주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내방송 못 들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안내방송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밝혀지는데 계속 배는 뒤집어지고 나중에 우리 흔히 계속 많이 봤던 거 있죠. 배꼽이만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그 모습이 연출이 돼버린 거예요. 골든타임 놓쳤고 그게 이미 저녁 시간 다 됐을 때거든요. 저녁 시간 다 됐을 때는 뭐 거기 와 있던 그 가족분들의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상황을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 해주셨는데 구조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쓰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제목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이게 정말 당의 그 해당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앞으로 선거 국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결정과 행보를 펴야 되는 해당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대변인의 입장이 어젯밤 나간 이후로 우리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나간 대변인 논평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수정해서 사실상 다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진행을 더 잘합니까? 제가 더 잘하네요. 그렇네요. 아무래도 우리 김용민 씨는 이 성대모사를 잘 하시는 걸로. 진행은 잘 못하고. 진행 잘하시죠. 너보다. 알겠습니다. 자, 3568번님. 최순실 씨가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그네의 침실로 하면 어떨까요? 뭐 이런 글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활동이 없었어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 이제 침몰한 그 해역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접근 못하게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맹골수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를 못 가게 한 것도 이게 가족이든 뭐든 다 막았어요. 미디어도 막고 다 막았었고. 뭐 잠수사가 들어갔네, 뭘 띄웠네 이랬는데 나중에 다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보도는 무슨 사상 최대의 구조작전이다, 관합동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보도하니까 다른 방송에서 그때 처음 나온 얘기예요. 기레기가. 그 다음 날 아침 방송에서 정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 운운했었는데 그때 그걸 듣고 있던 유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그 마이크에 접근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노하던 그런 모습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럴수록 정말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했다는 걸까요? 그 시간 동안. 지금 검찰 발표로 나온 그 객관적인 정황 증거만으로 보면
박근혜는 10시 22분까지 쳐잤습니다. 잤는데. 쳐잔 게 맞아요. 예. 김장수 안보실장이 전화를 하니 안 받으셨다. 씹었다.